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후반부 가면서 점차 그 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2% 넘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과 달리 더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에 시장은 환호를 했고 투자 심리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영향력을 발휘를 했죠. 장 초반에 1%대의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코스피가 0.2% 오르면서 1769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0.6% 오르면서 현재는 472선을 걷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은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5588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종목이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국내 증시 어제는 중국발 훈풍에 오늘은 미국발 훈풍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서 뉴욕 증시가 제조업 지수가 상승하면서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이러한 상승 바통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는 4포인트 오르면서 176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83포인트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 상승 탄력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개인 쪽에서 매물이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모든 이평선을 뛰어넘은 상황에서 오늘 마찬가지로 모든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177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현재 기관이 95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기금을 제외하고 투신권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쪽에서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매도하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도 1,000억 원 넘는 물량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장 관망하고 있는데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7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현재 코스닥은 3포인트 오르면서 47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오후 들어서 상승 탄력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78억 원 정도 그리고 11시 후반 지나면서 외국인도 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 현재 58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지만 개인 쪽에서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이 현재 100억 원 넘는 물량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나타나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1170원대에서 당국 개입 경계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낙폭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원 내린 1182원 7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IT주들이 그동안 업황 우려에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강보함 유지하면서 75만 4천원 기록하고 있고요. LG전자가 강보함 유지합니다. LG디스플레이 오늘 외국계 창구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6% 가깝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LG이노텍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LED주들도 반등하고 있는데요.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3.4%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 ICT 마찬가지로 3% 오릅니다. 한솔 LCD와 루미마이크로 4%대로 오르고 있고요. 에피밸리가 7% 급등하고 있는데요. LED주들 9월부터 업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어서 유통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신세계가 1% 오르고 있고요. 롯데쇼핑 오늘 4% 오르면서 장중 올해 신고가 다시 찍었습니다. 현대백화점 마찬가지로 5% 급등하고 있고요. GS글로벌이 6% 가깝게 상승하면서 유통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철금속주 살펴보겠습니다. 비철금속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가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고리와연이 4% 급등하고 있고요. 이구산업과 대창 역시 3%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풍산홀딩스도 3.6% 오르면서 비철금속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기관이 코스피를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전기전자 그리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분명 좋은 일이죠. 하지만 후반부 갈수록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약간 불안하기도 한데요. 오늘장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장 초반 1780선을 훌쩍 넘어서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긴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좀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면서 지금은 0.39% 상승, 1770선에서 지지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 탄력이 크게 약화됐고, 특히 오늘 금융지주 종목들이 좀 큰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자동차 관련 업종도 좀 약세에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런 데에는 단기적으로 화요일에 61선을 지지한 이후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이 3거래일 만에 60포인트 이상 급등한 데 따른 피로감, 그리고 글로벌 증시 전일 급등이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는 측면이 좀 시장에는 상승 탄력 둔화, 그리고 박스권 돌파 이전까지는 좀 경계심을 갖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오늘과 같이 미국 증시가 급등할 경우에 좀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었었던 데 반해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세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현선물 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전일 고용지표들, 민간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이번 주말에 발표될 예정인 8월 고용보고서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지를 좀 확인하고 가자는 그런 관망 심리가 좀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업종, 유통주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상승세가 상당히 무서운데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오늘 4%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라든지 신세계 쪽으로 계속해서 매수 추천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주들의 흐름에 대한 전망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유통주라고 한다면은 단순하게 매수주라고 판단하시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나라는, 좀 보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통주들이 단순하게 국내 시장에서의 성장성 확보가 아니라 국내 경기 차별성에 따른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과 동시에 중국까지 진출하면서 성장성까지 부각되는, 그러니까 양수 겸장을 맞춰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경기 차별성에 따른 매력도 강화, 그리고 중국 진출, 그리고 그 중국 진출 이후 수익성이 확보되면서 성장성이 부각되는 그런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한된 수급 사항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국 내수 소비 정책과 그리고 글로벌 경기 불안 심리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는 이런 유통주에 대한 매력도는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데 따른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 매수하는 분들께서는 좀 한 템포 쉬었다가 향후 시장 흐름을 보고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다거나 아니면 단기 조정이 나올 때 그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해주셨네요. 일단은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좀 조정을 받을 때 한번 매수에 가담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죠? 오늘장 마감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될 텐데요. 어떤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1780선, 생각보다 큰 폭이 아닌 1780선에서 시작을 하면서 시장이 장 초반부터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780선이라고 하면은 8월 5일 고점과 그리고 8월 23일 고점을 그은 저항대에 위치한 수준이자, 그리고 7월 이후 등락 과정이 있어서 중요한 저항 지지대로 작용하면서 시장의 중요 분기점, 단기 분기점 역할을 했던 지수대이기 때문에 이 지수대가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1800선 돌파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를 돌파 실패하고 좀 조정 국면이 장중에 이렇게 좀 숨고르기 국면이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는 약간은 물량 소화 과정, 그리고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760선 전후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나올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비중도 확대 전략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1760선이라고 하는 그 지수대를 하향 이탈하거나 아니면 21선마저 하향 이탈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탄력적인 흐름을 가져나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의 지지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760선을 지지받는지 여부를 한번 잘 체크해 봐라, 이렇게 또 한번 강조를 해 주셨네요.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를 많이 덜어낸 듯 보이는데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나왔죠? 네, 중국의 PMI 지수가 어제 나왔는데 밤에는 또 미국 쪽에서 경제지표 호전 소식이 나왔죠. PMI 지수처럼 또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고용지표가 악화되긴 했었는데 제조업 지수의 반전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오히려 호전되는 그런 역전의 현상이었기 때문에 호재의 영향이 더 컸고 시장 반응이 더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까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는 있는데 약간 좀 우리 시장은 탄력은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부 항목을 봤을 때 어제 중국 PMI도 계절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확신하기가 힘들다 이 말씀 드렸고 강도도 약간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제조업 지수도 사실 약점은 조금 있습니다. 신규 주문 항목이 약간 좀 둔화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기에는 두 지표 모두 다 약간 좀 모자르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인식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8월에 계속 안 좋았었죠. 이 제조업 지수가요. 중순에 나온 뉴욕 제조업 지수나 후반에 나왔었던 시카고 PMI 지수 같이 전반적으로 제조업 관련 지표가 부진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었기 때문에 그 폭을 만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 고용 지표가 부진했었다는 점, 이 점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금요일에 발표 예정인 실업률 지표하고 연관돼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은 아직도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한국 시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지만 어제 큰 상승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이었고 또 지금 상승폭을 좀 많이 축소시킨 모습이죠. 이러하게 좀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빈약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어제 상승한 반작용도 있겠지만 어제 상승하지 못했었던 IT 업종이 오늘 또 마찬가지로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요. 그 모습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미국 시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 상승을 했고 인텔 같은 경우가 신저가 행진을 하다가 2% 이상 오르는 그런 모습 보였죠. 하지만 한국의 IT 업종은 아직도 탄력 회복이 힘든 모습이고요. 인텔 같은 경우 올해 고점에서 8월 말까지 저가를 보면은 한 28% 하락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14% 하락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뭐 인텔하고 비슷하게 내렸습니다. 28% 내렸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IT 업종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다 이런 점도 있지만 아직 좀 수급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여전히 전자전기 업종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양호합니다. 21선 위에 놓여 있고요. 이경민 책임연구원께서는 1760선 지지협을 한번 잘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양호한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1760선에 위치한 21선 위에서 좀 버텨주면서 21선이 다시 상향으로 좀 바뀌는 것이 가장 좋은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흘 전쯤에 어느 정도 패턴 분석을 좀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점검할 때가 된 듯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한번 기술적 지표들을 점검을 해보면은요. 8월 25일 이후에 급격히 악화됐었던 그런 지표들이 서서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보이고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나 1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하향하고 있는 21선 하락 기울기도 이제는 서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평을 찾을 때도 거의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제 어제의 거래량을 보면은 시장의 거래량도 증가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여러모로 좀 변화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조정 기간이 일주일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큰 폭 상승으로 지표를 호전시켰기 때문에 기간 조정도 이제는 대강 마무리되어가는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번 추세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림을 보면은 추세선을 두 개의 추세선 빨간색으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상승하는 추세선하고 하향하는 그 추세선이 지금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죠. 8월 5일에 올해 신고치 이후에 8월 23일에 고점을 잇는 그 하향하는 추세선에서 오늘 또 저항을 받고 음봉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 결국 이 추세선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벗어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재료들을 살펴보면 앞으로도 며칠 동안 더 이 삼각 패턴 쐐기형의 수렴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추세선이 수렴하는 이런 패턴이 진행된 다음에 어느 한쪽 방향으로 방향이 잡히면 중기 추세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추세선 어느 쪽으로 벗어나는지 이 점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8월 한 달 동안 이제 급등락이 나왔지만 결국 월간 단위로 보면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이 거치면서 지수를 보면 0.9%밖에 변동이 안 됐죠. 결국 이 수렴 과정이 8월 한 달 내내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한 달을 이어온 수렴 과정이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조만간 이제 방향성이 잡히면 그 방향 쪽으로 추세를 따라서 매매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비추세 구간에서 이제 급등락 과정도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일주일 길면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피곤한 장세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쐐기형 패턴을 보여주셨는데 일단은 다음 주쯤 되면은 뭔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종별로 살펴봐도 어떤 업종이 조금 유망한 업종인지 그에 대한 부분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렇죠. 기술적 분석만으로 또 시장을 대응할 수는 없죠. 종목별로도 좀 봐야 되겠고 그런 흐름, 시장 내부적인 흐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신고가 종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주를 제외해도 30개가 넘게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또 이런 신고가 내는 종목들의 이유가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시장 내부적인 흐름이 질적으로도 개선이 되고 있다. 이 점을 봐야 되겠죠. 특히 어느 특정 업종으로 집중된 것이 아니고 화학이나 유통이나 기계 또 지주회사 성격의 종목들로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흐름이고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시장 내에서 순환매를 유지시키면서 그것이 또 하방 경직성을 유지시키는 그 힘이 되고 있다. 이 점을 본다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번 주 후반에 경제 지표를 좀 지나면서 또 다음 주에 선물옵션 만기를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시장의 방향성이 잡혀가면서 시장 대응을 할 때는 이렇게 좀 특징적인 종목들과 더불어서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기존의 주도주를 좀 병행해서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또 시장의 내용도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어제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는 의미가 있고 이제 저 패턴의 수렴 과정을 좀 끝나가기를 기다릴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변화가 생기면 저희가 또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리면 되겠죠.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수급 상황은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오후 들어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은 다소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전일 큰 폭 상승에 따라서 새벽에 끝난 미국장 선반영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장은 정강후약의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프로그램 매수를 비롯한 기관들의 우호적인 매수 분위기가 계속해서 지지 기반을 확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매수로 지금 전환이 됐고 개인들 쪽에서의 그 순매도가 이익 실현 겸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종합지수 일봉상 박스권 고점에서의 음봉 발생으로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120억의 지금 순매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1,440억의 순매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1,18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65억의 순매수, 개인 쪽에서는 139억의 순매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 100억가량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석유화학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돌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투자매 주체별 매매 상위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석유화학 쪽, 이런 쪽을 계속해서 주워 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S-오일이 상당히 큰 폭으로 또 상승을 해주면서 상당히 장대 양봉을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금액상으로 LG화학, 그리고 S-오일, 호남석유, LG디스플레이, 그리고 CJ 등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하는 종목들 금액상으로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NC소프트, SK에너지, KB금융까지 순매도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관들 쪽의 움직임인데요. 기관들 쪽은 대체적으로 순매수를 좀 강하게 하는 거는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는 종목들은 다소 좀 미미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전기, GS건설, 만도 그리고 두산중공업 등은 계속해서 강하게 좀 순매수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OCI, 현대차 그리고 호남석유, SK에너지, 하나케미칼 등을 순매도에 지금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 베스트 5를 갖다 보게 되면요. LG 디스플레이 오늘 상당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공이 100억 이상의 강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를 243억 이상 총액 기준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S-오일 그리고 CJ 그리고 삼성전기, 두산중공업 등도 계속해서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러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초에 최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서 기아차로 수익을 상당히 많이 봤었거든요. 40% 넘게 수익을 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기아차에 대한 말씀을 더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자체는 지금 현재 달력이 있는 종목들을 좀 구성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기아차를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기는 좀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종합지수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기존의 주도주 이러한 부분이 재차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아차를 계속해서 종합지수와 같이 이렇게 엮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먼저 드려보겠고요. 일단 포트폴리오 상에서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 고려아연, SK에너지, 삼성전기, 웅진코이, GS건설은 계속해서 가져가고요. 제일모직을 일단 단기 고점으로 인한 시세 탄력 둔화로 일단 제외를 시키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아차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전일 기관 쪽 그리고 대규모 순매수가 나왔죠.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기관이 이제 이틀 연속 순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고 기관이 대규모로 순매수를 했는데 재료적인 측면에서 이제 당사의 전일 주가 급등 이러한 부분은 노사 합의에 의한 하나의 희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해소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기관들 적극적인 매수 이러한 부분이 좀 돋보였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화의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의 수출주들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는 이러한 엔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반사익을 좀 볼 수 있는 기업이 기아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아차뿐만 아니겠죠. 수출주 전반적으로 특히 자동차 업종들은 대체적으로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대적인 수혜로 모멘텀이 현재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종합지수의 움직임과 같이 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전일에 이제 PMI 지수가 나오면서 우호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이번 달 이제 국경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경절이 나타난 이후에 끝난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중국의 소비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 부분인데 경기의 선행지수 이러한 부분이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에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상승적으로 다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이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 종합지수가 그동안 계속해서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글로벌의 경기 선행지수 글로벌 10개 국가를 봤을 때 경기 선행지수는 3월 달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락 눌림목 조정을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종합지수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아차의 현재 차트 흐름, 차트를 한번 살짝 보시겠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6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5, 6월 달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행보를 하는 박스권 행보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종합지수도 이제 계속해서 행보를 하고 있죠.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종합지수하고 기아차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똑같이 상관계수가 1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주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느 정도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터닝을 하는 시점에서
이 기아차와 그리고 종합지수가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자동차 업종들이 어느 정도 재차 상승에 가담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기아차의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뒷받침이 되면서 같이 이제 상승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미국 쪽에서의 그 이 점유율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인도 쪽에서의 그 계속해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어느 정도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종합지수와 같이 연계해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31,000원에서 32,000원 정도 구간이 일단 매수 구간으로 이렇게 잡히는데요. 대체적으로 박스권 상단부라고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횡보 국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단봉 형식의 횡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시간을 두고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31,000원까지 분할 매수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이렇게 보죠. 일단은 종합지수상으로 1850에서 1900 정도까지 가게 된다 이러면 일단은 기아차 같은 경우는 45,000원에서 5만원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목표가 최대 5만원 1차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지수가 하향 이탈하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일단은 더블딥 논란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손절가는 29,500원이 하회하는 부분에서는 손절을 하시고 현금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기아차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문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종목이 있으면 저희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그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ICT를 준비했습니다. 코드 번호는 02210인데요. 포스콘과의 합병을 통해서 엔지니어링 부분에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한 올해 1조 원 매출 목표를 세울 만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012년까지 매출액 목표를 2조 원으로 세우고 있는데요.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적도 기니에 상하수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는 그런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는데요. 향후 동사의 이러한 그 새로운 신사업 UCT 추진이라든가 LED 합작법인의 실적 과시화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실적을 견인할 거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스마트 그리드 등 신사업에 대해서 향후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ICT는 지난 7월에 첫 상한가 나온 이후에 8,500원에서 9,500원 사이에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그 박스권을 강하게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은 5일선 부근의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는데요. 10,000원 밑에서라면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대량 거래가 싫으면서 박스권을 돌파한 자리 9,700원 정도 부근이 되겠죠. 9,650원 정도의 지지는 확인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짧게 목표가 11,000원 정도 보시고 10,000원 밑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에 1775선에 코스피가 놓여 있습니다. 0.6%대의 상승세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빠르게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네.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화학업종이거든요. 예. SK에너지 쪽도 흐름이 상당히 괜찮고요. 지금 첫 번째로 지금 SK에너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13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를 현재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일단은 흐름 자체는 좋거든요. 네네. 오늘 그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좀 약간은 화학업종에서 오늘 장에서는 뒤처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 화학업종에 대해서 이 상승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SK에너지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화학업종, 사실 이제 SK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화학업종 내에서도 이제 정유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뭐 이제 그 다른 화학업종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학업종 쪽은 일반 화학을 하고 있는 뭐 하나케미칼이라던가 이제 석유화학 쪽에 이제 특화가 돼 있는 뭐 금호석유, 홍남석유 등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좀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최근에 이제 화학업종 때문에 지수가 그래도 좀 버텨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화학업체 쪽에 이제 수급이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 속에서 지금 SK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상담을 올려주셨는데 사실 이 정제 마진이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유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런 공급에 대한 우려가 이런 둔화가 3분기부터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급 감소에 의한 수요는 오히려 3분기 내지는 4분기 이제 겨울철이 되면 이제 계절적 성수기가 다가오죠. 이러면서 수요는 증가하겠지만은 오히려 공급은 둔화가 되면서 이제 정유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성이 오히려 정제 마진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좀 놓여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SK에너지 앞으로 향후 전망 상당히 좀 좋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기타 국외의 이런 화학 회사들에 비해서 사실 국내 화학 회사들이 상당히 조금 고평가가 돼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저평가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향후 전망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SK에너지 일봉을 보고 계시는데 매수하신 가격 13만 원에 현재가가 13만 3천 원이니까 소폭의 그런 플러스가 지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거래량도 지금 거래량은 뭐 특별히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은 아닌데 수급적인 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적인 면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4일 연속 순매수를 해줬고 기관도 이틀 연속 순매수를 해주다가 오늘은 좀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오늘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 속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4일 연속 상승해준 분에 대해서 약간 눌림목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다소 좀 눌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지금 목표가는 주봉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절적으로 좀 성수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2008년 이후에 2009년도 들어서서 이제 지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이제 9월 달에서 10월 달입니다. 주봉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따라서 지금 이러한 패턴이 지금 현재 9월 달에 진입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한번 좀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좀 목표가는 현재 지금 매수가 좀 크게 들어와 주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 14만 원 부근에서 좀 저항에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정고점 부근이 되겠습니다. 저항선을 뚫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일단은 뭐 14만 원에서 비중이 지금 20%시기 때문에 일단 좀 끌고 가시면서 수급적인 상황이 크게 나빠지지만 않는다면은 뭐 14만 원 이상, 15만 원대까지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이제 막 시작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6266님께서 올려주신 한국 카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10원에 매수하셨고 3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국 카본 일단은 수익권에 있었는데 이 오늘 좀 낙폭이 있거든요. 네, 제거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은 뭐 지금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뭐 화학, 뭐 탄소섬유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한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차트를 한번 일봉을 먼저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최근에 거래량이 뭐 소폭 증가해주는 모습 보이면서 뭐 거래량에 대해서 어떤 뭐 특징적인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5,000원대 바닥을 찍고 그 이후에 중기적인 이제 박스권 흐름 속에서 이제 박스권을 한번 뚫어주면서
지금 양봉이 형성이 되면서 박스권을 상단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지금 다시 한번 재차 박스권 내로 좀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금 눌림목 구간 약 21선인 한 5,800원, 5,900원 선까지는 좀 하락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그 매수하신 가격이 6,110원의 비중이 30%시기 때문에 일단 3음봉 이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3음봉 이후에 양봉이 뜰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음봉이 내일 한번 다시 출현하더라도 약 21선까지 바짝 이격 조정을 보일 것 같은데 그 21선만 깨지 않으면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일단 매수하신 가격 이상 지금 현재 이평선들이 모두 지금 6,000원대에서 지금 몰려 있습니다. 6,500원이 이제 마지막 저항 구간이 될 텐데 6,500원 부근 뚫게 되면 일단 추가적으로 7,000원대까지는 한번 좀 상승해 줄 수 있는 거래량 실리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7,000원대까지 한번 쭉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살짝 봤는데 네.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네. 매물벽이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한데 그런 걱정은 없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어쨌거나 지금 수급의 주체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참 현재 가창에서 지금 최근에 수급 주체를 보면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내다 팔았습니다. 뭐 지금 20일 이후에 약 한 3일 외에는 계속해서 좀 내다 파는 모습이고 네. 기관들이 그 물량들을 오히려 받아준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좀 올라갔던 부분인데 박스권 뚫으면서요. 네. 이런 부분들은 다시 소폭 지금 눌림목 구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좀 따라서 지금 추가적으로 크게 매도만 나오지 않는다면 거래량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추가적으로 매도만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은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기관의 매수세 잘 살펴보고 접근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일단 뭐 최근에 8월달 들어서 기관들이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해줬었는데 일부 며칠 빼고는요.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기관에서 좀 매도해주는 모습은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량을 지금 거래형 보면은 물량을 계속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히려 15,000주 매도를 했지만 큰 폭의 매도는 아니었고 오히려 눌림목 구간 조정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단타성으로 들어온 그런 매물이 아니라면은 뭐 매물이 크게 쌓여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무드를 좀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자리를 코스닥 쪽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 반도체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4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4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서울 반도체 오늘 꽤 오르고 있거든요. 3.7% 오르고 있어서 지금 요청하신 분께서는 약간은 걱정은 더시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손실권이에요. 손실도 네. 크고요. 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 업황에 대한 수익성 우려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지 못했고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삼성전기 뭐 이런 이제 LED 업체들 위주로 해서 공매도를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뭐 쇼커버링이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 뭐 단기적인 반등에 좀 그칠 가능성은 좀 크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워낙 많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43,000원이면 지금 뭐 지금 떨어지는 구간에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떨어지는 구간에서 약간 박스권 바닥에서 좀 매수를 하셨다가 네. 오히려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손실을 지금 입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현재 뭐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 오랜만에 좀 매수가 유입이 돼 주면서 지금 현물 시장에서 매수가 돼 주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권을 형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바닥을 뭐 확인했다라고 확정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갭 상승이 돌파 갭이냐 내지는 갭을 메우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으로 형성될 것이냐는 한번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최근의 저점이었던 36,000원 부근 깨지 않는 이상에서는 일단은 홀딩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 돌파 갭으로 만약에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4만 원을 돌파할 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43,000원 비중이 40%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좀 끌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바닥권으로 36,000원 이탈할 때는 일단 비중을 반 정도 줄인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까지도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 반도체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태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현재 수익권에 놓여 있는데요. 2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많아요. 네. 6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태광 현재는 26,650원. 한 650원씩 주당 650원의 수익을 거두고 계신데 오늘 뭐 그다지 큰 폭의 상승세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는 괜찮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지금 태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용 피팅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수주에 따른 수익성이 앞으로 좀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들이 좀 최근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태광은 뭐 이제 코스타 종목이죠. 코스닥에서 상당히 좀 우량한 회사고, 최근에 추세는 굉장히 좀 상승 추세에 있고, 지금 수급 먼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왜 상승 추세인지 한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에서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해주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쌍끌이 매수에 가담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판단 내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18,000원 5월 달에 이제 저점 형성 이후에 추가적으로 박스권을 상당히 좀 한 2달 정도 박스권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흐름 이후에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지 않고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박스권으로 다시 재진입하지 않고 박스권 상단을 지지선 삼아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봤다시피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뭐 그 원전 관련해서 이제 신고리 원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이제 호기가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좀 신규 수주 입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를 할 경우에 신규 수주 뭐 상당히 좀 유력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를 할 경우에는 뭐 수익성이 상당히 좀 매출 증대에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최근에 수급도 상당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 따라서 지금 수익을 지금 내고 계시는데, 목표가 선정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박스권 흐름에 있다가 보니까 최근에는 뭐 어떤 고점 형성이 없었기 때문에 주봉을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현재 그 주봉상으로 봤을 때 200일선에 바짝 다가서 있는 모습이고, 200일선 돌파가 충분히 가능한 수급 상황을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3만원 선에서 다시 한번 61이평과 122평이 만나면서 강한 저항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3만원 부근을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지금 비중을 한 반 정도 1차적인 수익 실현을 하신 이후에 3만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나머지 30%는 좀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두산중공업도 이제 해외 원전 플랜트 이제 수주 1.7조 원의 수주를 해주면서 뭐 해외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런 수주가 좀 나오고 있고, 따라서 이제 태광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신규 수주가 나와주면서 이런 수혜를 계속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26,000원 부근에서 200일선 충분히 돌파 가능해 보이고, 1차적인 목표가 3만원, 2차적인 목표가는 그때 수급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은 나머지 절반만 좀 끌고 가자라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선도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른 이유가 좀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던 것 같고요. 네. 최근 들어서 진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어요. 스케일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3,475원이고요. 비중 2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2.3% 내리고 있습니다. 네. 좀 변화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약간 민감한 그런 남북 경협주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뭐 이제 이번에 그 육자회담 관련해서 남북 경협주들이 일시적으로 좀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네. 아직까지나 뭐 어디까지나 육자회담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내지는 어떤 모션이 없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은 좀 배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선도전기 지금 뭐 이제 배전 설비 관련된 업체입니다. 하지만 이런 배전 설비 관련 업체들이 최근에 좀 수익성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합니다. 올해 들어서 좋지 못한 모습이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조금씩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일단 현재 가창의 수급 상황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이런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차트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화면이 일본 캔들의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데, 자, 현재 계속해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줬죠. 올해 지금 중기적으로 횡보하는 모습 보이다가, 자,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입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모습. 자,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좀 계속해서 추세 연장이 되겠느냐. 지금 수급 상황은 일단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 따라서 어떤 매수 주체가 새롭게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박스권으로 다시 한번 재진입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크게 상승하기는 좀 단기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200일선 부분이 한 2,770원 부근에서 좀 강한 저항을 만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3,475원이면은 일단은 주가가 좀 하락하는 부분에서 좀 매수하신 가격대가 상당히 좀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앵커분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올해 초 1분기 말 정도에 지금 매수를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내지는 지금
제 판단으로는 좀 차트를 보시고 한 2월 달 정도에서 상승할 때 좀 매수하셨다 수익 보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원치 않는 장기 투자가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업황은 상당히 좀 좋지 못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여부는 2,770원, 201선 저항 뚫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들고 갈지 내지는 저항에 부딪혀서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일단 전량 매도하시고 지금 비중이 20%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하시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의사를 한번 여쭙는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CJ가 오늘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네. 6%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는데 상승 랠리입니다. 분명.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CJ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주사 테마라는 표현도 많은 분들이 쓰시거든요. 네네. 올라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뭐 지주사들 상당히 좀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뭐 테마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CJ 같은 경우에는 뭐 엔터테인먼트 사업 내지는 뭐 식료품 사업 그리고 이제 운송 사업까지 이제 겸하고 있는 그런 CJ 그룹의 지주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주사 테마와 관련해서 뭐 SK CNC라던가 LS 그리고 LG 뭐 일단 기타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CJ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사 테마와 더불어서 뭐 엔고 현상의 수혜주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 면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보니까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인데 현재까지 집계 대상으로 외국인이 뭐 14만 주 이상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8월달 매수 기조 계속해서 오늘도 쌍끌이 매수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차트상으로 한번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7월달부터 8월달 들어서도 계속해서 좀 거래량이 좀 터져주고 있는 그런 모습. 따라서 이런 거래량 속에서 추가적으로 좀 10만 원 돌파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은 지금은 일단 5일 연속 양봉이 형성이 된 만큼 일단은 지금 매수는 오늘 좀 한번 좀 지켜보자 관망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눌림목 한번 나와주면서 9만 원대 바짝 붙었을 때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이상 일단 5일선 바짝 붙은 모습이겠죠. 9만 원에 바짝 붙었을 때 매수 시점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지금 수급 상황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모든 게 지금 정배열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세는 상당 기간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매수 가격은 지금 9만 원대까지 눌림목 나왔을 때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 10만 원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로 10만 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고점이 11만 원이 넘어요. 11만 500원. 지난 2007년 11월에 기록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선도 넘을 수 있을까요? 네, 2007년도 10월 달에 11만 500원을 형성을 했는데요. 지금 한번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주봉을 한번 볼까요? 네. 주봉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뭐 2008년, 2009년도를 일단 하락 구간에서 좀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2007년도에 상승했었을 때 상승이 이제 11만 원까지 나왔다가 이제 주봉상으로 매도가 이제 크게 출회되면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때만큼 거래량이 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1차적으로 10만 원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거래량보다 더 나와야 됩니다. 사실 뭐 그때 이제 신고가를 한번 뚫어주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좀 나오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10만 원 돌파는 충분히 좀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거래량과 수급으로 봤을 때. 하지만 11만 원대 돌파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더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거래량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래량도 한번 잘 살펴보자라고 당부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CJ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이 흥미롭습니다. 네. 저희가 며칠 전에 살펴봤었던 만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네네. 만두 좋긴 좋은가 봅니다. 네, 지금 만도 제가 알기로는 뭐 이틀 전에 한번 네. 서울경제TV에서 한번 나왔었죠. 하지만 뭐 색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설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보쉬라는 회사가 있죠. 네. 이제 뭐 전종 부품.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만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현대모비스와 더불어서 국내에 이제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자, 1962년에 이제 현대 양행으로 창립한 회사고 또 이제 지분을 주주 현황을 보면은 이제 뭐 정몽원 회장이 이제 7.5%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한라건설이 22%,
이제 만도 상장할 때 제가 예전에 한라건설 한번 추천했었는데 유상증자를 100% 이상 하면서 상당히 좀 하락도 많이 했던 그런 아픈 기억도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KCC제 17%, 외국인들 지금 보유 비중이 약 8% 정도 가지고 있고, 자, 지금 자동차가 판매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매출 실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만도에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2010년도 연결 재무제표를 봤을 때 예상 매출이 한 3조 4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성장 상당히 좀 크게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고, 자, 자동차 안전장치 의무화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을 것을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관련 분야에서는 뭐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선진국에서는 지금 이미 의무화가 진행이 됐고, 이제 뭐 안전성 제어 장치, 뭐 ESC, 그리고 이제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 TPMS 같은 이런 안정 장치에 대해서 의무화가 이제 곧 시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고객 다변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 현대나 기아차에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뭐 BMW,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이제 수주를 계속해서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상반기엔 현대 기아차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약 한 50%가 좀 넘었습니다. 55% 정도가 돼 있는데, 이런 이제 고객을 다변화하면서 수익성 그리고 이제 매출도 안정적으로 이제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현대 기아차에 대한 의존도는 좀 점차 낮아지겠지만 해외 유명 브랜드 자동차들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그 현대모비스가 지금 퍼가 한 12배 정도 되는데, 이런 퍼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는 한 15만 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지금 매수 가격을 약 14만 원으로 좀 제시를 했는데, 현재가가 14만 3천 원. 따라서 좀 눌림목 구간에서 좀 짧게 매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 18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매수 가격 자체도 저희가 박현상 대리와 함께 살펴봤을 때는 목표가가 15만 원 정도였는데 더 높게 잡아 주셨습니다. 18만 원 선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능한 권역인지 네. 추가적으로 말씀 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뭐 차트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도 상장 이후에 일봉 캔들 좀 보고 계시는데, 장기간, 중장기적으로 이어졌던 박스권 구간을 최근에 지금 뚫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눌림목 구간 약 14만 원까지는 한번 좀 늘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좀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렸다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적정 가격 15만 원으로 이제 박형상 대리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저도 뭐 적정 가격 15만 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가 크게 들어와주면서 보호 예수 물량이 8월 19일 이후에 풀렸습니다. 그때 이제 기관에서 100만 주 이상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런 오버행 이슈가 사라졌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매물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매수가 나와준다고 해도, 수급이 조금만 받쳐준다고 해도 15만 원 뚫고 18만 원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최희승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0.6% 코스피 오르면서 현재 1775선에서 동시효과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